네, 이제 본격적으로 표준물 첨가법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지금 보는 이 문제는 예전에 주관식 시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딱 봐도 지문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하수에 포함된 미량의 Fe3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표준물 첨가 방법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5개의 100ml 용량 플라스크에 10ml의 지하수를 각각 담았다. 한 개를 제외한 4개의 플라스크에 10ppm 농도의 Fe3 플러스 이온 표준 용액을 정확히 5ml, 10ml, 15ml, 20ml 만큼 각각 넣었다. 그리고 5개 플라스크 각각에 과량의 SCN- 이온 용액을 넣고 용량 플라스크의 표성까지 증류수를 부어서 희석하였다. 분광 광도계를 사용해서 측정한 5개 용액의 흡광도는 각각 0.2, 0.4, 0.6, 0.8, 1이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아유, 굉장히 기네요, 지문이.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FeSCN 2 플러스 이온 용액의 색깔은 붉은색이다. 이 물질을 분광 광도계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빛의 색깔은? 지하수의 Fe3 플러스 이온의 농도는 몇 ppm인가? 자, 이 문제를 이렇게 글자로만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문제인지 그림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자, 문제가 지하수 속에 Fe3 플러스 농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준물 첨가법에 의하면 분석 물질과 같은 Fe3 플러스를 넣으면 되는데요. 각각에다가 지하수를 10ml씩을 각각 똑같이 넣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표준 용액, 표준물을 넣는데요. Fe3 플러스 표준 용액을 처음에는 넣지 않고 두 번째는 5ml, 세 번째는 10ml, 네 번째는 15ml, 마지막으로 20ml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는 표시를 안 했지만 SCN- 이온 용액을 각각 과량을 넣습니다. 충분히 반응할 만큼 넣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선 100ml까지 나머지 증류수를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제 분광 광도법을 통해서 빛을 쏴주면 흡수가 되겠죠. 그 흡광도를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물 첨가법은 분석 신호가 세로축이고요. 가로축은 첨가된 표준물의 희석 농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 X절편은 분석물의 희석 농도를 말한다 했어요. 그쵸? 우리가 이 선을 그으면 여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희석 전에 분석물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하고 꼭 문제 풀기 전에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지하수에 Fe3 플러스 표준 용액을 각각 넣어서 처음에는 여기, 두 번째 건 여기, 세 번째 건 여기, 네 번째 건 여기, 다섯 번째는 여기 각각 분석 신호가 표시돼서 선을 이으면 된다는 것 알겠어요. 지하수에 표준 용액을 넣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왜 SCN- 용액을 또 과량을 넣는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Fe3 플러스 자체도 빛을 흡수해서 연한 노란색을 띱니다. 물속에 녹아서 이렇게 연한 노란색을 띠지만 어때요? 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 자체가 잘 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CN- 이온을 첨가를 시켜서 얘랑 반응할 수 있게 과량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얘랑 반응해서 FeSCN2- 되죠. 얘가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 말은 빛을 흡수해서 붉은색을 띄었단 말은 어때요? 좀 더 감도가 높아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도 빛을 흡수하긴 하지만 나중도 어때요? 좀 더 연한이 아니라 연한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SCN-를 첨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용액의 색깔은 붉은색이니까 실제로 이 분자는 어떤 빛을 흡수하는 거겠어요? 이 용액이 붉은색이란 건 이 분자가 흡수하는 빛은 그렇죠. 붉은색의 보색을 흡수하겠죠. 붉은색의 보색인 푸른색과 녹색 계열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붉은색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FeSCN 이 마이너스 용액의 색깔은 붉은색이래요. 이 물질을 분광 광도계로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빛의 색깔, 즉 광원의 색깔은 무엇이냐? 보여지는 게 붉은색이니까 흡수되는 건 붉은색의 보색을 흡수하겠죠. 그래서 파란색에서 녹색 계열이 바로 흡수되는 빛이고 이것이 쏴주는 빛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냐하면 흑광도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물질이 빛을 흡수하겠죠. 그 흡수되는 빛이 파란색에서 녹색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2 이 지하수의 Fe3+ 이온의 농도는 몇 ppm인가? 자, 이것이 바로 표준물 첨가법을 하는 이유죠. 분석 물질의 농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죠. 문제 푸는 방법인데요. 처음에 문제를 풀기 전에 표준물 첨가법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문제 풀기 전에 이미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항상 나왔던 그래프고 결국은 이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바로 분석물의 희석 농도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X축은 뭐라고요? 그렇죠. 첨가 표준물의 희석 농도를 말하고요. Y축은 분석 신호, 여기서는 흑광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 풀기 전에 이 그래프를 외웠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려야겠죠? 그렇죠. 흑광도가 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첨가 표준물의 희석 농도가 얼마인지 이 두 개의 값을 각각 구해서 점을 찍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어주면 바로 이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흑광도를 구해야 되고 첨가 표준물의 희석 농도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이 그림인데요. 결국은 흑광도와 첨가 표준물의 희석 농도를 각각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실험 과정을 살펴보면 10ml 지하수를 5개의 플라스크에 각각 똑같은 양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표준 물질이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서 점점 양이 많아지죠. 10ppm의 Fe3+가 여긴 5ml, 여긴 10, 여긴 15, 20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SCN-를 과량 넣어줬다는데 그건 생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표선까지. 표선이 얼마죠? 100ml죠. 이만큼까지 채워주는 것입니다. 증류수를요. 그 다음에 이걸 광원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흑광도를 분석합니다. 자, 흑광도가 0.2, 0.4, 0.6, 0.8, 1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건 이미 시험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각각이 이만큼씩 나왔대요. 그런데 첨가 표준물의 희석 농도는 여러분이 직접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냐?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자, 처음에는 표준물, 즉 10ppm에 Fe3+를 넣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0이겠죠. 넣지 않았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는
10ppm에 FE3 플러스를 넣었는데 몇 밀리리터? 5ml를 넣었대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거 농도죠. 10ppm에. FE3 플러스 표준 용액을 10ppm. 그러면 이때 농도를 10ppm이라고 여기다 쓰면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첨가 표준물의 희석 농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해되나요? 이거를 광원으로 측정해서 나온 게 흡광도니까요. 그쵸? 우리가 이 자체를 빛을 쏴서 이것의 흡광도를 분석한 게 아니라 이게 여기다가 넣어서 이게 또 지하수 때문에 희석되고 또 나머지 직류수 때문에 희석된 이 양에다가 광원을 쏴서 그 흡광도를 측정한 게 0.4잖아요. 그래서 이 0.4는 이 농도가 아니라 얘가 이 안에서 희석된 농도를 말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얼마큼 희석되는지 그 희석 농도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 처음에 표준 물질의 농도가 있겠죠. 넣기 전에 10ppm입니다. 이거 곱하기 그러니까 희석 전 농도 곱하기 희석률을 하면 됩니다. 희석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희석률 100이란 건 표성까지 몇이에요? 그렇죠. 100ml 넣었죠. 그래서 100이라고 쓴 거고요. 처음에가 넣을 때 몇 ml 넣었어요? 그렇죠. 5ml 넣었죠. 그래서 부피의 비율이 바로 희석률에 해당합니다. 무엇의 비율이요? 부피의 비율이요. 처음에 5ml는 10ppm이었지만 이게 희석되죠. 얼마까지? 그렇죠. 100ml까지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5고 나중에 100이죠. 그래서 100분의 5 하면 당연히 이 값은 줄어들겠죠. 농도가 희석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0ppm은 얘였다면 여기다가 희석률을 곱해주는데 희석률이란 건 바로 부피의 비율이다. 나중분의 처음. 그래서 100분의 5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걸 곱해주면은 0.5ppm이 나오죠? 어때요? ppm 값이 떨어졌죠? 그 말은 희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거 보죠. 자, 이번에는 5ml가 아니라 10ml를 넣었대요. 그러면 처음에 농도인 10ppm에다가 희석률을 100분의 이번에 얼마를 해야 돼요? 그렇죠. 10을 해야 되죠. 표성까지인 100분의 처음 넣었던 부피인 10 하면 100분의 10 곱해주면 얼마? 1ppm이 나옵니다. 자, 다음 거 보죠. 다음 거도 처음에 10ppm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나중에 100이었는데 이때 10ppm 넣을 때가 15죠. 그러니까 100분의 15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1.5. 자, 다음 것도 똑같습니다. 10ppm 곱하기 100ml분의 20ml 하면은 바로 2ppm이 나오죠. 이렇게 우리는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흡광도와 첨가 표준물의 희석 농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알겠죠? 주소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구해야 되고 이 그래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이것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결국 한 점을 의미하죠. 그렇죠? 0일 때 0.2를 지나다는 의미고요. 이거는 0.5일 때 0.4를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똑같아요. 그런데 0일 땐 0.2, 0.5ppm일 땐 0.4 각각을 다 넣어준 거예요. 이거는 첨가 표준의 희석농도, 이거는 흡광도요. 자, 그런 다음에 선을 그어줍니다. 선을 그어주면 여기 X절표가 만나는 선이 있겠죠? 바로 그 점이 바로 분석물의 무슨 농도? 희석 농도에 해당합니다. 자, 이 점은 어떻게 구하냐? 이 비율적으로 따져보세요. 자, 여기서 0점이 내려갈 때 0.5만큼 가니까 여기서 0점이 내려가서 0이 될 때 0.5만큼 가겠죠? 그렇죠? 이 기울기 비율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0.5ppm이 됩니다. 결국 분석물의 희석 농도는 몇 ppm? 0.5ppm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다 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 분석물의 농도가 아니라 희석된 농도를 나타낸 거니까 이것을 희석 전의 농도로 바꿔줘야지 그것이 분석물의 농도고 우리가 구하려는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희석률 생각하셔서 하면 됩니다. 즉 분석물의 희석 전 농도 곱하기 희석률은 희석된 농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물의 희석 전 농도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양이고 자, 이거 100분의 10이라고 했죠. 왜 그러냐? 분석물은 각각
지하수가 분석물인데 여기서 얼만큼씩 들어갔어요? 10ml씩 들어갔죠? 그래서 10을 해준 거고 나중에 결국은 표성까지 채워지니까 100ml까지 채워지니까 100분의 10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몇 ppm? 그렇죠. 0.5ppm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자, 이렇게 해서 공식 나왔으면 이거 곱하기 이게 0.5가 됐다는 얘기는 자, 이거 이항하면은 5ppm이 나오겠죠. 분석물의 희석적 농도는 결국 5ppm이란 얘기입니다. 이 말은 분석물의 희석 전이니까 이게 분석물 농도랑 같죠. 그래서 분석물의 농도가 몇 ppm? 5ppm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요. 분명히 주소를 잘 잡고 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풀기 전에 그래프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인데 우선 1차적으로 알려는 게 얘인데 얘를 알려면 그래프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래프를 알려면 얘와 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얘와 얘를 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점을 찍어서 결국 얘를 구했고 얘가 희석 농도니까 희석 전 농도를 구해야지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분석물의 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답은 5ppm입니다.